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저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해? 아니 로스트들이 존나 어색하게 하네. 너는 안 하냐고. 카메라 들고 있는 뽕PD입니다. 자, 지금 비 오는 날 남자 셋이서 이미 시컨 우리 셋은 신형 소나타 DM8에 대한 리뷰를 잠정적으로 끝냈는데 카메라 런타임은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이상한 곳에서 왜 시작하냐라고 하면 소나타 리뷰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현재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과격한 브레이크 테스팅을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차대 설명이나 어떤 지오메트리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보여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형 소나타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따가 나올 내용인데 이 차의 뒷브레이크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낮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싹 돌고 뒤로 날아가야 되는데 차가 돌고 날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코너를 과격하게 돌 때도 언더로 쭉 미끄러지기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차는 항상 앞부분에 무거운 중심을 가지고만 계속 날아가요. 소나타, 신형 소나타의 이 플랫폼이 현대 차세대 전륜구동 모든 모델에 이 차가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대각선으로 엔진 맨 앞에 있는 엔진의 무게를 중심으로 차가 날아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나올 현대자동차의 신형 이 플랫폼을 사용한 모든 차들의 목표 지향점이 대충 보이는 거죠. 안정성, 스포츠성보다는 안전성, 그 다음에 앞부분에 어떤 충돌 안전 규제, 그리고 앞쪽에 무게 편향이 많이 될 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현대는 이미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전륜 베이스에 앞부분에 무게 편향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값을 어느 정도 현대가 확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배터리도 뒤에 가 있지 않고 앞부분에 있고 하는데, 일단 뭐 아키텍처를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 아키텍처가 뭐냐? 그러면 파에즈라만? 뭐 라이즈야만? 파에즈라만인가? 뭐 현대자동차 상무님인데 신 아키텍처를 주도했던 상무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뭐 다중 골격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강도가 10%가 올라가고 본딩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핫스태핑 공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초고강도 강을 쓰고, 그래서 무게는 55kg 정도를 경량을 시켰다. 그리고 엔진룸 쪽에서 엔진을 잡아주는 강도를 높이고 충돌 안전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노력했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충돌 안전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런 3D도 있었고, 실제로 IIHS에 준하는 옵셋 충돌에 대한 영상도 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뭐 비격각이라든가 15% 30% 옵셋 충돌 이런 걸 봤을 때 저 아키텍처 뼈다구가 정말 제대로 이번에 현대에서 만든 게 아니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석연은 살짝 달라요. 뭐냐면 이 신형 소나타에 들어간 플랫폼이 핫스태핑 공법이나 초고강도 강을 넣어서 전체적인 강도를 약 10% 정도 올렸고 무게를 낮췄다고 했는데, 거기서 낮아진 만큼 서브 프레임 쪽에서의 무게 증가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브 프레임에서의 무게 증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차를 몰아보면 전체 무게가 줄었다는 건 사실 운전자가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 무게를 줄였을 때 엔진 출력과 미션의 어떤 파워트레인의 높은 성능이 가미가 되면 운전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업그레이드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현재 엔진과 미션이 하향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가벼워졌어도 엔진 힘이 없으니까 차가 잘 나가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이 큰 게 들어가고 우물정자가 들어가면서 안전성이라든가 앞쪽에 엔진과 미션을 떠받드는 구조,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됐을지언정 앞쪽 하부가 너무 단단하고 무겁게 돼서 하체의 잔진동과 그 다음에 앞쪽에 무게 편향 증가로 인해서 약간 불쾌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속주행을 특히나 할 때는 차 전체적으로 앞바퀴와 뒷바퀴 쪽에 골고루 무게가 나눠져야지만 운전자나 탑승자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얘는 앞쪽에 무게가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때도 뒤에가 약간 가볍게 따라오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또한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놨어요. 얘네가 이 서브 프레임이 강해지면서 앞쪽에 우물정자로 인해서
약함, 흔들림, 비틀림 강성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서스를 좀 단단하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륜의 로우암의 피벗의 위치, 그러니까 로우암이 체결되는 곳도 굉장히 그 수입차에 좀 그 혼다를 사실 많이 따라했는데 약간 다른 방법으로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주고, 또 이 차를 타면 가장 나는 지금 아까운 게 뭐 약간 이제 번외 얘기를 하자면, 과거의 현대자동차 그랜저라든가 뭐 제네시스 나오기 전에 EQ급 에코 수속 같은 거 할 때 내가 벤비아 믹스라고 벤츠, BM, 아우디의 여러 가지를 자꾸만 모방해서 차를 만든다. 왜 창의적으로 차를 못 만들고 이렇게 자꾸 모방을 해서 만드냐. 근데 사실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고, 모방만 잘하면 이미 한참 앞서가는 회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회사의 좋은 제품들을 카피하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게 어설프게 창의를 하느니 제대로 된 물건을 카피하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벤비아 믹스 내가 맨날 논의니까 그게 싫었는지, 아니면 현대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다른 이런 중형 라인에서의 다른 포커스에 비중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소 보이는 모든 곳에서 혼다 자동차 어코드라든가 시빅이라든가 혼다 자동차의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의 어코드의 3.5 모델 말고 2.0 터보 모델의 주행 질감이 거의 이 차랑 비슷해요. 근데 혼다 어코드는 뒷바퀴의 비중이 이 차보다는 조금 더 높죠. 얘는 앞바퀴의 비중이, 앞쪽에 무게 편중이 되게 심한 편이고, 얘가 만약에 7대3이면 혼다는 한 6대4 정도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데, 스티어링 느낌이나 승차감이나 바퀴가 움직일 때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버튼류라든가 여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혼다차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현대자동차의 방침이 이제는 혼다를 표방하기로 한 건가 라고 헷갈리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가 차를 탈 때 낮에 타는 시간이 많을까요? 밤에 타는 시간이 많을까요? 밤에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죠. 그러니까 야간 운전 시간보다는 주간 운전 시간이 많은데, 야간 운전을 할 때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실내도 여기에 있는 센터 페니시아의 이 정보 디스플레이 화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 느낌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전체적인 색깔 톤이나 이 폰트, 글자의 폰트도 거의 혼다차랑 똑같고요. 근데 얘네들 나눠져 있고 사용하는 것도 혼다차랑 거의 똑같고요. 여기는 밤에 보면 그냥 혼다차예요. 근데 여기가 낮에 보면 사실 별로 안 이쁘거든요. 밤에 보면 되게 이뻐요. 왜 이걸 밤에 보면 좋게 해놨을까? 낮에 봤을 때 더 좋게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시그널 램프를 켰을 때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때 계기판 안에서 동그랗게 불이 들어오는 건, 나는 이거를 시도하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왼쪽은요 안 나와도 돼요. 왼쪽은 고개를 돌려서 보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대개의 차들은 우측의 보조로 여기에 나와야 내가 얼굴이나 시각을 돌리면서 우측의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여기를 싹 훑고 지나가면서 안 보이는 사각을 여기서 보는 건데, 여기에 나와버리고 여기는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측의 사이드 미러는 보지 말고 여기만 보고 하라는 건데, 이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나오게 하려면 전체 다 나오게 하든가. 저 조그만 원 안에 저렇게 나와갖고 뭘 보라.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낮에 몇 번을 테스트했는데, 얘가 보이는 전체 화각이나 내가 보이는 화각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사각지대나 전체 보이는 화면의 양이. 그럼 뭐하러 다뤄요? 얘가 긁어오는 바깥의 화면이나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바깥의 이 거울에 추가되는 면적이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제발 뭐 차 섰다가 오토홀드 났을 때 앞차가 나가면 앞차가 출발했다고 알려주는 기능부터 해서 반자율주행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편의 장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유수의 리뷰어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생략하고 나가는데, 되게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이런 사소한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안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핸들도 이것도 벤츠에서 썼던 건데, 벤츠도 이 디자인 안 쓰거든요. 이제 이거 쓰고 벤츠도 욕 많이 먹었어요. 밑에서 이렇게 되는 거. 제발 좀 카피를 하려면 잘 나가는 거를 카피를 해야지. 벤츠가 이거 썼다 욕 뒤지게 먹고 이제 이런 디자인 안 쓰는데 왜 이런 걸 또 카피를 해가지고 욕을 먹는 짓을 하는지, 그것도 그렇고, 또 신형 플랫폼을 써서
소음 감소 NVH에 뭔가가 뭐 획기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NVH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나는 100km만 넘어가면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이 서브 프레임과 단단한 서스펜션의 조율로 인해서 하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뭐가 NVH가 좋아졌다는 건지 나는 LF 소나트가 훨씬 좋아요. 얘가 도대체 NVH가 왜 좋다는 거죠? 나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NVH 하체 우리기 할 때 보니까 방열, 단열 그런 소재도 다른 차들처럼 다 중간중간 건너뛰고 앞쪽에 T바 밑에 이 운전석 발밑 쪽으로 방음 소재들 다 생략돼 있잖아. 이 차는 지금 풀옵션 모델이 3,700만 원짜리 모델인데 이런 옵션에서 이런 모델에서도 그게 생략이 돼 있다라고 하면 다른 모델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왕 할 거면 좀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나타가 스포츠 세단입니까? 패밀리 세단입니까? 현대는 먼저 거기에 대한 정의를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소나타는 스포츠 세단이다. 패밀리 세단이다. 뭔가의 정의를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나서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소나타를 탔던 우리 소비자들은 소나타에 대한 인식이 저도 차 리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자칭 대한민국은 노사장 보유국 자동차 리뷰계 1인자 자동차의 전문 지식의 끝장판 물론 자칭입니다. 자칭. 타칭이 아니고. 이런 내가 탔을 때도 소나타에 대한 전반적인 세팅 값을 중형 패밀리 세단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차에 서스펜션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왜 스프링 레이트보다 강한 댐퍼를 넣은 겁니까? 그러면 아싸리 감쇄력이 좀 더 풍부한 댐퍼를 넣든가 힘이 센 댐퍼를 넣고 감쇄력의 범위는 풍부하지 않은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딱딱한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사실 스프링 레이트보다 댐퍼의 영향이 큰 걸 넣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요? 안 그래요? 내가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 근데 모는 내내 중형 세단의 맛은 별로 나지 않고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고 있는데 풍부한 데이터 값은 없잖아. 그럼 뭐야 이건? 이도저도 아니잖아. 세팅하다 귀찮아서 포기한겨? 아니면 뭐 맥주만 형님의 뜻에 따라서 과속 방지턱만 잘 넘으면 되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은 잘 넘더만요. 왜? 댐퍼가 스프링보다 역할 범위가 더 세졌으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죠. 너무 탱탱거리잖아요, 차가. 타는 내내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는 자꾸 안 좋은 말만 해서 미안한데 지금 나는 이 차의 엔진 마운트의 설계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밟다가 악셀을 놓을 때마다 엔진이 흔들려요. 차라리 말랑말랑하게 계속 흔들리든가 말랑말랑하게 흔들린 것도 아닌데 달리다가 놓을 때마다 엔진이 탁탁탁 흔들리는데 이거는 보통 연식이 좀 오래된 차가 엔진의 미션의 마운트가 헐거워졌을 때 나타나는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들어간 6단 미션이 락업 클러치가 엔진의 마력이 낮고 전체적으로 이 미션이 향후의 주도적인 현대자동차의 주력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2, 3, 4단에서의 락업 클러치의 반응의 세팅은 누가 한 겁니까? 어떻게 요즘 2019년에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락업 클러치의 세팅 값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거 밟으면 엔진 뭐 RPM만 이렇게 올라가고 락업이 제대로 안 붙잖아. 이제 락업 붙나? 안 붙잖아 지금도. 이게 뭐 구화방도 이거보다 잘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형차가 6000rpm까지 올라가서 그러는데 차가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를 타면서 미션이 빠르다, 미션 변속이 좋다, 다 사기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어떻게 2020년에 바라보는 신형 3세대 플랫폼에다가 이런 엔진과 미션을 넣고 차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노사장이 소나타 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노사장의 생각에서는 다양화되는 현대나 미국의 어떤 유수의 기업들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라이센스가 풀리고 차세대 미션 CVT에 전동 모터가 들어가는 또는 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연동되는 것들로 바뀌고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게 현대의 주력 엔진과 주력 미션이 될 것도 알아요. 그게 들어가서 완성돼야 진짜 소나타가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럴 거면 여기에 적어도 차라리 이 정도 마력이면 DCT를 묶어 써도 되잖아요. 어떻게 이 160마력밖에 안 되는 2.0 MPI GDI 엔진 그렇게 자랑해 먹더니 맨날 불나고 뭐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문제 터지고 중국에서 문제 터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언론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나는 뭐 말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해요? 현대가 잘 되길 바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국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일본 도요타 봐봐요. 미국 시장용 차량, 중국 시장용 차량, 내수 시장용 차량, 내수 시장용 차량이 사실 더 좋잖아요. 일본은. 왜 우리나라 현대는 우리 내수 시장을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이런 차에다가 이런 미션을 넣을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GDI 엔진 그렇게 자랑해놓고 안 되면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다 쳐. 어떻게 여기다가 MPA 이런 말도 안 되는 엔진을 집어넣고 차를 팔 생각을 했냐고요. 이거 타고 다니다가 아반떼한테 존나 따일 것 같은데 3,6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2,150만 원짜리 아반떼에다 따이면 그 쪽팔림은 누가 감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좋은 뼈다구, 사실 뼈다구는 좋잖아요. 뼈다구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뼈다구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욕먹을 짓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뼈다구도 사실 더 얘기하자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오늘은 뼈다구에 대해서는 그냥 좋다고만 할게요. 나중에 페이스 리프트가 될 때 새로 바뀌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그때도 뼈다구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이 뼈다구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노사장의 생각을 다시 말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새 차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현대가 잘 돼야 되니까 뼈다구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서스펜션에 그 역할 범위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뒷바퀴가 그냥 의도 따라오게만 해놨는지. 나는 이 차의 뒷바퀴 브레이크의 역량이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저는 사실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앞바퀴에 브레이크로만 가는 줄 알았어요. 태남아 여기 대해서 네가 좀 얘기해 주라. 너 바이크 타니까 잘 알잖아. 앞뒤 네. 브레이크 중요성. 네. 이 차 너가 타면서 어땠어? 일단은 뒷브레이크는 거의 전혀 되지 않고 음. 앞에 브레이크 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운전하다 보면 계속 앞으로 쏠리더라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앞브레이크보다 뒷브레이크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정적이긴 하는데 근데 오토바이도 주행 중에 뒷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안 되잖아. 주행 중에 뒷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앞과 뒷브레이크 조율이 조율을 잘 돼서 잘해야지. 밟으면 안전하게 할 수 어, 있는데 어, 어. 이거는 뭐 앞에 브레이크만 뭐 움직이니까 좀 상당히 불안해요.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떨리는 게 내가 아까 말한 그거거든. 네. 엔진이 툭툭툭 떨린단 말이야. 네. 이게 미션 그런데 그리고 이 차는 앞브레이크에 대한 역량이 큰 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문제는 엔진과 미션이 너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서브프레임이 앞쪽까지 우물정자로 안 나갔으면 쏟아져 버려 그냥 차가 뒤가 들릴 거라고. 근데 지금 서브프레임이 앞쪽 끝에 범퍼까지 연결돼 갖고 맞물려 있으니까 받쳐주니까 쏟아지진 않는데 앞으로 쭉 미끄러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뒷브레이크 역량이 더 없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뒷브레이크 세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차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더 세게 조율을 못해. 그러니까 무게 배분 자체가 설계에 미스가 있다라, 미스까지는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차는 만약에 현대가 원래는 로우암이 스틸이었다. 근데 이 차는 스틸로 만들면 진짜 승차감 난리 날 거야. 하체를 너무 딱딱하게 조여나갔고 어떤 잔진동이라든가 이런 불쾌 지수의 노이즈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차체를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로우암의 서스펜션을 스틸을 넣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그냥 싼마이 차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현대는 이 차에 알루미늄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낮은 브레이크나 저런 걸 넣으면 현가 질량에 어떤 도움이 돼서 운동 성능에 경쾌함을 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세팅만 보면 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려면 엔진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얘는 엔진에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이 차는. 그래서 나는 이 차를 보면서 야 이게 신형 소나타를 이걸 내가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나. 이건 아닌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살까 말까 살까 그 말까. 나는 이 소나타는 이거야. 3년 뒤에 내가 작년에 그랬잖아. 앞으로 3년 뒤에 신차를 사라고. 내가 작년부터 그 말을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든 미국 차든 3년 뒤에 차를 사라.
3년 뒤면 제조사들이 파워트레인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차는 3년 뒤에 페리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소나타가 되는 거야. 현재 에어로다이나믹은 잘했어. 디자인을 뭐 혼다 시빅을 표방했던 뭐 했든 간에 잘했고, 이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공기 저항에 대한 소음 감소라든가 CD치에 대한 다운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체 쪽도 다시 좀 손을 봐야 되고, 뭐 MVH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덕트라든가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대는 다시금 손을 좀 봐야 되고, 리어 서스펜션의 어떤 풍부한 그 다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리어 서스펜션의 전체적인 범위 값을 더 늘린 다음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엔진 마력이 적은데 왜 피제로가 들어갔을까 나는 되게 의아했거든. 근데 롤링이 없게끔 세팅이 돼서 그립이 좋은 타이어를 넣은 것 같아. 만약에 얘가 싸구려 타이어를 끼잖아? 코너에서 롤링이 없으니까 운전자는 계속 잡아 돌릴 거 아니야? 네.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차에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들어간, 나는 처음에 이 차를 갖고 왜 160마력밖에 안 되는 차에 피제로 타이어를 꼽아놨을까? 그쵸.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네,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지? 근데 내가 막 타보니까, 아, 얘가 싸구려 타이어 끼면 코너에서 그냥 옆으로 날아가겠구나. 이게 롤값이 별로 없게끔 이렇게 차를 만들어 놓으면 1, 2년 뒤에 이 차의 보험 수가가 존나 올라요. 이제 이 차를 뽑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런 애들은 차가 롤값이 별로 없으니까 막 잡아 돌린다고. 그럼 막 사고 막 나. 그럼 보험사에서는 이제 계속 보험료가 지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누계에 의해서 이 차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료 지급에 대한 보험사들의 손실액이 책정이 되잖아. 그러면 다음에 평균치가 딱 때려지면서 통계 반영이 돼갖고 이 차의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젠쿱이나 투스카니가 보험료가 비싼 이유가 그거야. 그 차의 보험 수가가 전에 탔던 애들이 사고를 많이 내면서 파손 부위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차는 우물정자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가벼운 전방 사고에서도 서브 프레임이나 앞에 지지대가 다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수리비가 이제 많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2년 지나면 이 차는 보험 수가가 이제 존나 올라. 그래서 현대는 이 차를 만들고 고성능 타이어를 껴 거는 거야. 제조사가 고성능 타이어를 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그립이 잘 나오면 연비용 타이어나 그 내구성 타이어를 껴준단 말이야. 왜냐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이어 값도 싸니까. 근데 이렇게 고그립 타이어를 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서도 현대자동차의 꼼수가 보이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